PD가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순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이번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미국 법원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미국 법원 앞에서 아마 트럼프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장용진 TV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법원과 검찰청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겪고 있는 미국 법정 얘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얘기는 누가 전해줄까 싶으시죠? 네, 이 얘기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분 뉴스 김대호입니다. 우리 대호 PD가 트럼프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생소해요. 지난번에 조금 땡겨주시고, 좋습니다. 5월 28일 날 미국 네. 무역법원 1심이 어떻게 났는지. 미국 무역법원, 네네. 그때 이제 완전히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패배하고 그렇죠. 박살이 났죠. 관세 전면 무효화, 영구 금지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항소를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항소심이 이번 7월 31일 날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제네요? 네. 판결이 아직 안 난 모양이군요. 네. 양측의 이제 주장, 구두 변론을 듣고 심리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장용진 TV에서 참 여러 차례 법원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우리 강지호 기자 같은 경우에 꾸준히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미국 법원 소식을 전해드리긴 또 처음이네요. 저도 사실 오늘날에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장용진 TV에서 또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 연방 법정에선 트럼프 판사 손곡 질문에 쩔쩔맸다. 야, 쩔쩔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좀 고생했나 봐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관세와 관련된 뭐 이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못하라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못해요. 스톱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트럼프가 이 경제 분야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 연방법원에 의해서 통제되는, 제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쩔쩔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목을 보니까 예. 연방법원에선 트럼프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직접 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네.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되진 네. 않아요. 대신에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밀도 있는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네.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트럼프가 이 법원의 판사들 질문에 쩔쩔맸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맨 앞으로 돌아갈게요. 트럼프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유, 이 바로 관세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법원상, 미국 헌법 규정상 과연 트럼프가 비상권한으로 관세 부과를 가능한 거냐? 네, 맞습니다. 오늘 이번 재판 자체의 중점, 그리고 지금 관세를 지금 많은 나라에 서한을 보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중점 자체가 트럼프가 사실 비상권한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상권한 안에 네가 관세까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에요. 야, 근데 참 생각해보면 웃겨요.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이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정당한 어떤 미국 법이나 헌법에 따른 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네. 비상대권,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정도 될 것 같은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가지고 관세 협상을 한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트럼프가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 일단 그래서 먼저 준비한 게 이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가 SNS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요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야 도대체? To all of my great lawyers who have got so 아이고 모르겠다. 자, 자 이거 우리 네. 해석 한번 해보죠. 그냥 바로 구글을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운 훌륭한 변호사 여러분,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 행운을 빕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관세로 맞서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이씨, 뭐야 이거? 세게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재판이 네.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이제 행정부 측 변호인들, 트럼프의 변호인들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31일 하고 오전 6시 42분이었잖아요. 예. 일찍부터 올렸어요. 왜냐면 오전 11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야. 네. 근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볼게요. 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변호사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자기 편 변호사를 얘기하고 있군요. 네. 야, 우리 내 편 변호사들아 잘 들어. 니들 정말 중요한 소송하고 있어.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끝장이야. 야, 파이팅!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자, 우리나라가 관세로 맞서며 방어할 수 없다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생존 가능성조차 없었을 거다. 자,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살았다. 그러니까 비상대권 쓰는 건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관세 부과 자체를 안 하고 관세 협상 서한을 안 했다라면 미국은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입지적 정당성을 표현한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세가 아니 그럼 수입을 금지해 버리지 차라리. 근데 왜 관세를 한 거야? 그게 이번 대목의 핵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하면 수입 금지하면 되지 뭐 관세를 때리고 지랄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해봤잖아. 그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했단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럼 수사를 하면 되지. 계엄령을 왜 선포해? 똑같은 의문.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자, 네, 신문에서 이렇게 소송에 관련된 보도를 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하셋 이게 미국 연방 장관이죠, 이분도. 예. 자, 이것도 영어네. 뭐라고 영어를 했는지 해서 볼까요? 관세 판결 뒤집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자, 모든 판결,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다. 라면서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하셋이 말했다.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완패를 당했고,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유지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진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재판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하는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를 불러다 놓고 자, 네가 관세를 지금 때렸는데 그거 네 권한이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열렸어요. 7월 31일 날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열렸는데 자, 트럼프는 이 재판에서 꼭 이겨야 한다. 변호사들 화이팅!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장관이죠. 장관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그러려면은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주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노출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사실 보면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것 같다. 설마 저 자식이 법에도 없는 거 가지고 저럴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에도 없는 걸로 때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진짜 이 새끼도 미친 새끼네. 그래서 오늘 제가 순차적으로 예. 주요한 부분들을 먼저 짚어드리고 재판부에서 각 측의 주장과 판사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는지 순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도 트럼프의 SNS가 시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달입니다. 아, 지난 2월 달. 네. 거의 취임한 직후예요. 네. 2월 달에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 뭐라 했노 보자. 이때 내용을 보시면 나는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의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는 추가로 더 10% 했다. 이거는 미국 비상경제대권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고 불법 체류자들과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다. 네. 자, 그러면서 나는 미국 대통령이라서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제품이라든지 캐나다 제품이라든지 멕시코 제품이 미국 시민들을 위협한다 이거 아니야. 불법 체류자가 막 들어오고 펜타닐을 비롯한 이런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위험에 처했어. 네. 자, 그러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펜타닐이 수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겪는 그 펜타닐에 대한 문제가 멕시코나 캐나다의 영향이 많다. 그리고 이민자 또한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긴 했는데요. 그래서 네. 한참 이민자 추방하겠다고 불법 체류 추방한다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요구한 건 또 다른 부분이었죠. 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51번째 주가 되라. 너네 우리나라가 되라. 거기 그 이슈를 한번 다뤄드렸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점은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근거를 뭘로 삼냐요? IEEPA라고 하는 국제 비상경제권법 빨간색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거를 중점으로 지금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외환과 관련해 가지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발동할 수 네. 있는 법.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IMF 터졌을 때 대통령한테 무슨 권한을 줄 수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IMF 터졌는데 관세를 매겨라. 좀 이상한데? 네. 벌써부터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인데 이상한데? 네. 그래서 이 IEPA를 조금 발음하고 낯익으니까 제가 그냥 비상경제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자,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아이파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파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 하여튼 간에 네. 비상경제권법. 예. 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어졌냐? 다음 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로 4월 달에 어허. 트럼프가 각 국가 리스트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죠. 오늘은 리버레이션 데이다. 해방되는 날이다. 미국이 오늘 광복절이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각 국가의 관세가 매겨져 있는 저 목록을 쭉 들고 나온 겁니다. 어허. 요렇게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선동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또 용어를 쓰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랑 뭔 상관이냐? 라고 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광복절이다. 미국의 광복절이다. 이 말인데 관세 때리는 거하고 미국 광복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인디펜던스 데이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 그런데 네. 또 펜타닐이 나왔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어라고 하는데 상당히 뜬금없어요. 이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아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거야. 꼭 윤석열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보고 배운 건 아니겠죠? 아, 보고 배우면은 다음은 탄핵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자.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일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재판에서 이뤄지는 중점 내용인데요. 네. 1970년도에 음. 닉슨 대통령 당시의 판례가 거의 중점으로 재판이 이뤄집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과거 판례를 보는 게 되게 것 같네요.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에 네. 뭔가 사고를 하나 쳤나 봐요. 그 사안이 이번 사안에 무슨 참고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때 닉슨 쇼크라는 게 있었군요. 네.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국제 투기꾼도 잡겠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생각한 것만 엄청 세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달러에 대한 위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뭘 했냐면 관세를 10% 부과하겠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대우가 종료될 때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트럼프랑 했어요. 비슷하긴 하네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달러를 보호해야 되고 국제 수지 개선이랑 일자리 문제랑 여러 가지의 경제 악화된 문제에 있어서 관세를 10%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소송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네. 닉슨이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랑 비슷한 이유로 세금을 한번 부과한 적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요시다. 아마 미국과 아마 일본 회사와 네, 맞습니다. 전 그 소송이 붙었던 모양이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철로 된 지퍼? 자크? 아, 예, 예. YKK. 예, YKK인가는 거기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는데요. 이제 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닉슨이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철과 관련된 제품을 다루는 요시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이제 소송전이 벌어진 거예요. 부당하다. 부당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기업 싸움에서 법원이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좀 더.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데 단 거기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판례 내용의 중점이 뭐냐? 닉슨은 그래도 최소한의 권력으로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만 사용하려고 했다. 요게 핵심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 5개월 채 안 돼서 이게 끝나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불공정한 대우가 없어지고 정상화가 되면 그만두겠다라는 것도 명시도 해놨고, 어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이 판례가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이해를 간단하게 요 정도만 짚고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를 제가 먼저 한번 살짝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건데요. 요시다 사건이군요. 네. 보통 미국 같은 이런 걸 뭐 요시다 사건이라고 자, 부르는데, 자, 요시다 사건에서 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아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네네네. 얘기군요. 예, 예. 자, 뭐라고 지금 법원에서 논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중반 좀 넘어서인데요. 행정부에서는 IEPA, 그러니까 비상경제가 수입을 규제하는 것처럼 관세 부과도 규제의 일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판사 측들 반응이 어때요? 그런 명시가 없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 맨 밑줄에 보시면 제가 적어 놨는데요. 관세나 세금을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입법의 역사를 참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방금 닉슨 대통령 사례 요시다 사례를 갖고 온 건데 이때 닉슨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썼던 법이 적국과의 교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 계승돼서 새로 77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 IEPA라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긴 거를 쭉 역사를 따라가면 닉슨도 관세 10% 안보 위협으로 부과한 적이 있지 않냐 라고 지금 트럼프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닉슨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은 설정 아니군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닉슨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그 트럼프도 권한 없이 이거 관세 부과한 것 같아라고 하니까 트럼프 측에서 아이 뭔 소리냐 법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거 만든 역사를 한번 봐봐 한 적 있잖아 그 한 적 있는데 이게 그렇으면 그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되지 않아? 소위 말해 확장 해석을 해달라. 그렇죠. 그럼 우리 오늘 일단 뭘 알았죠? 첫 번째로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의 근거로 세우는 게 뭐냐? 법적으로 네. 닉슨 요시다 사건의 판례를 중점으로 하고 있구나. 아하.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 하나 짚어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닉슨 요시다 사건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또는 그때와 좀 다르냐 같으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의 어떤 향후 향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좌우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 측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 판사들의 질문 이렇게 순서를 구성해 봤는데요. 원고 측 주장을 보시면 방금 이야기하신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지금 자기 관세 부과를 했는데 네. 권한도 없이 막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선 법이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갔다 온 게 닉슨 얘기를 지금 끌고 온 거야. 법원에서는 그래 네가 주장하는 닉슨 사건하고 이 법하고 맞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자 물어보네 그 재판이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처음 말려드렸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데.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네. 건 이번에는 미국의 12개 주하고 5개 기업이다. 미국 쪽 기업이네요. 요시다가 아니네 이번에는. 네네. 왜냐면 지금 관세 협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게 한 팀으로 원고 측이라고 제가 표기해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 관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헌법 1조 8절에 세금이나 관세 부과 등은 미국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거를 해버리면 이거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가 이거를 지금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를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트럼프가 근거로 했던 IEPA 그냥 비상경제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상경제 권한에 국가가 비상 상황 시에 뭘 할 수 있냐라고 적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그렇지. 그게 맞겠지. 네.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관세 부과로 쓰일 수 있느냐? 이것은 관세 부과를 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법이 제정되고 50년 동안 그렇게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지. 그건 맞겠네. 맞겠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맞네. 들어보세요. 자, 세 번째. 대통령의 비상 권한은 국가 안보의 위기에 국한된 상황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실 흔한 일이다. 그렇지. 미국이 몇 년째 무역 적자를 좀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무역 적자 때문에 안보가 위협돼서 이걸 선포해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미국은 언제든지 선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미국은 항상 그러면은 안보 위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도 매서웠습니다. 자, 네 번째. 잠시만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예. 그렇죠. 아까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닉슨 요시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데 입대는 5개월 미만이었고 관세가 10%였고 그리고 철강에 한해서였다. 지금처럼 뭐 앞으로 영구히 그것도 10% 이상, 적어도 10%.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협상해가지고 겨우 15% 받아왔어요. 네네. 그리고 뭐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분야 가지고 다 지랄을 떨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요시다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상당히 제한적인 거 아니냐. 네.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한두 가지의 품목이었고 품목 분석을 통해서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최소한 사용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 협상은 범위 자체가 다르고
그거 뭐 되게 좀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조치 중점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뭐 영구히 뭐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닉슨 요시다 사건의 판례의 중점은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반대다. 그래요. 사실 모든 대통령의 권한이 그래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비상 권한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 다 덤벼 이렇게 하기는 이거 말이 안 되지 사실. 예. 참, 그래요. 네, 맞습니다. 원고특 주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 비상 권한을 발동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냐? 아니다. 그는 지금 동맹국 또는 교역국들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걸 넘어서 수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 돈 벌고 돈벌이 하고 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맞네.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이 IEEPA에 명시된 위기 상황일 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의 본질과 전혀 다른 수익 창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질과 맞지 않다. 맞네. 본질과 안 맞네요. 네. 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뭐라고 반격을 하나요? 자, 그럼 트럼프 측 행정부 주장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상 IEPA 자체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관세 부과도 가능할 거다. 권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굳이 일일이 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아유, 뭐 관세 포함이 안 될 수가 있겠니?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포함돼. 왜 그래. 이거지. 그래. 그 무역이라든지 뭐 외환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비상대권을 하는데 관세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이렇게. 그래. 좋아. 미국 공직자상이십니다. 자, 두 번째. 닉슨 대통령한테 당시에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서 그때 당시에 10% 철강에 부여했던 걸 인정해 준 것처럼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원래 이와 같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례를 봐라. 하고 이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5개월이 문제야? 10개월이 문제야? 그냥 다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이 역사가 있지 않냐, 우리. 이 학교도 얘기고요. 있잖아. 뭐 이렇게. 네. 자. 우기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네. 네. 세 번째. 비상 대통령 권한이랑 재량을 강화하려고 닉슨 때는 적국과의 무역법이었다면 지금은 77년에 다시 제정된 IEPA도 결국에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 제정이고 이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만 문제가 있으면 견제와 책임을 의회가 견제해야지. 대통령이 이거를 행사하는 게 왜 문제냐? 행사하라고 만들어준 법률인데 필요하면 의회가 견제해야지 왜 이걸 행사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냐? 라고 짚는 거죠. 그러면은 아닌 것 같으면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의회 권한 침해했다며. 그러면 의회가 나서가지고 제지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의회는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지랄이야? 뭐 이 말인 거 아니야. 네. 글쎄, 그럴듯하네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IEPA 자체 조항에 금지되어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에 나는 우린 위반하지 않았다. 거기에 심지어 금지 조항도 있지 않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비상경제를 발동해도 통신의 자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인도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정보, 인터넷, 언론, 뉴스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가 여행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를 거주인의 자유라든지 통신의 자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규제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자유, 뭐 이런 같은 통신 등의 자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권의 침해는 없잖아. 그죠. 완전 기초적인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네 가지에 위배되는 게 없다. 없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뭐 위반한 거 있니?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센 얘기인데요. 이것은 대통령 재량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거고 행정부 권한의 영역이지
사법적인 검토를 받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 재판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데요. 야, 이거 윤석열 냄새가 폴폴 나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아이씨, 왜 이거를 법원까지 깔고 와서 지랄이야? 하는 것과 꽤 비슷한. 야, 앞에 1, 2, 3, 4번까지는 꽤 그럴싸했는데 5번 가는 순간 뜨아하네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은 판사들도 여기 대해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판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지입니다. 결국에는 판사들이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네. 자, 판사들이 어떤 질문을 냈는지 7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 판사들이 또 네. 뭐라고 이 판사들의 질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어찌 되겠네 전망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그 IEPA라고 하는 비상경제 선포 법률 제정에 명시되어 네.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규제는 적혀져 있는데 음, 이게 어떻게 관세 부과로 바뀌어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 해석이 좀 과도한데? 수입 뭐, 규제와 관세 부과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 야, 너 화장실 가서 빨리 해결해라 라고 돼 있으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해야 되는데 너 왜 샤워를 하고 지랄이냐? 그거 어떻게 샤워라고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역시 법조계 선배님답게 비유가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아까 말했던 요시다 사건. 그거는 권한을 제한적인 권한을 사용한 거에 중점으로 법원들이 해석을 하는데 행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관세 부과를 막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막 에너지 달러 투자 여기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뭐냐? 화장품도까지 포함됐어 이번에 화장품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다 판례에서는 철강 이런 걸 중점이었어요. 철강 알루미늄 이런 중점이었다면 지금 협상은 뭐까지 하고 있어요?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 판례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래, 거예요. 그래 비상 권한으로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치고 근데 이건 제한이 부분적으로만 하라고 돼 있는데 너 되게 광범위하잖아. 이건 어디서 가져온 판례니? 자, 야, 약점을 꼭 물었네요. 자, 그다음 매섭기 시작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트럼프 측의 주장대로 IEPA가 닉슨 요시다 때 사용되었던 적국과의 무역법에서 일부 계승된 법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그게 의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의회가 그 법률을 만들 때 대통령의 재량 중에 관세라는 부분을 넣었을 텐데 분명히 왜 관세라는 단어가 아예 없을까요? 만약에 의회가 정말 대통령에게 관세도 해도 된다라고 싶었으면 그렇죠. 관세란 말을 넣었겠지. 그렇죠. 왜안 넣냐? 법에는 없는데? 그 말은 관세 재량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없어. 근데 어쨌거나 관세라는 네. 법은 없어. 그거 어떻게 너는 근데 관세가 있다고 얘기했니? 맞습니다. 야.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이에요. 대통령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무역법이 뭐뭐뭐가 있는데 왜 그거를 안 쓰시고 다른 법도 있는데. 비상 권한을 선포해서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상인 거야? 다른 법도 있잖아. 비상이라는 건 원래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비상이는 건데 다른 법 있잖아. 그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썼어? 이게 비상이냐 아니냐 이 물 묻는 거네요. 이제 정확하십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다섯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상 권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누가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라는데 권한은 누가 통제하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너네 마음에 안 들어? 관세 200% 부과를 하면 그거는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한되는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을 갖고 있냐? 그리고 만약에 부과해도 된다 그러면 1000%든 2000%든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초월적인 권한을 넘어선 이 부과를 누가 제재할 수 있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위험하죠. 그러네. 지금은 사실 우리가 15% 많으면 50%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 200% 300% 하면은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누가 그러네. 트럼프를 막을 수 있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 좀 오버한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좀 맹렬하게 보고 있는 점들이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트럼프에게 암묵적 승인을 해줘버리면 50%가 뭐야 100% 200% 1000%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법률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한 것처럼 네. 책임 또한 의회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휘두르는 건 트럼프 측이고 너잖아. 근데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책임은 의회란 말이에요. 의회 권한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가 휘두르고 책임은 의회가 지겠네요. 의회가 지는 건가요? 오, 그러네. 이게 이상하죠? 자, 권한과 책임 한 군데로 가야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얘가 잘못했으면 얘가 책임지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지는 게 법률상인데 제가 잘못했어도 내가 책임져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 결국에 지금 의회가 가만히 있는 건데, 아니 만약에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으면 의회가 설쳤겠지. 의회는 가만히 있잖아. 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라고 묻는 거네.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면 의회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가 한 거라서 대통령이 니한테 오로지 책임 미루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 라고 묻는 겁니다. 야, 재밌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가장 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만약에 트럼프 측 행정부의 주장을 들어준다면 가정했을 때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오면서 발전해온 관세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뭐 트럼프가 비상경제 선포해서 그 맨 위에서 다 주무를 수 있다면 그동안 만들어 온 관세법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 관세법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할 거면? 대체로 보면은 원고 쪽 주장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했어요. 네. 이 질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판결이 트럼프 패소로 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닉슨 요시다 사건의 판례를 중점으로 트럼프 측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처음에 먼저 보여드렸던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관세 타결되고 했는데 이거 맞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야 진짜, 자, 야 재밌네 이거. 이렇게 해서 원고 측과 트럼프 행정부 측 그리고 판사는 어떤 질문을 했나를 통해서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월스트리트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몇 개의 언론사들은 오히려 반대로 트럼프가 패소를 할 것이다. 점치고 있는 분위기도 꽤 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이 트럼프가 워낙 지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소심 판결 자체가 뒤집힐 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분위기는 정반대로 트럼프 측의 패소가 계속 유지될 거다. 네. 트럼프가 질 것 같다. 사실상 지금 이것도 패소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가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판사들 질문한 거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 너 진 것 같다. 너 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질문 내용이 되게 날카로운데 트럼프가 제대로 답을 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를 이렇게 맞추고 이게 전원합의체 재판이라서 판사 11명이 참여한 거란 말이죠. 이제 이 심리가 언제 나느냐? 연방 항소법원 평균 항소심이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처리하겠다.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더 일찍 걸릴 수도 있다. 빠르면 몇 주 내에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순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건가요? 네. 예. 일정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 4일 날 처음으로 그 IEPA 비상경제를 선포를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쭉 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8일 날 관세 무효 판결이 1심에서 났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항소심 신청을 했고 그게 7월 31일 오늘날에서야 이제 나왔고 이제 이 심리 뒤에 항소심 이후에 90일 이내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 행정부 측에선 대법원 상고심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대법원 상고심이 안 받아줄 확률도 보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 측이 이제 트럼프 측 보수 성향이 6명,
민주당 성향이 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자체는 기본적인 헌법 위배와 충돌 권한이라서 대법원들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미국 사법 쪽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판사 구성은 트럼프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네. 이 문제는 판사의 성향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트럼프는 지가 이길 거라고 좀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지가 이길 거라고 보수 성향 판사들이 많아서 이길 거라고 했으나 결국에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된 것과 꽤 유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단 헌법 1조에 1조 8천이면은 바로 앞쪽이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이게 국회 권한. 국회 권한이라고 했으면 네. 국회 권한이야. 아무리 비상이라고 해도 국회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 규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관세 부과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 닉슨 대통령 때 사례를 가져왔는데 거기는 제한적으로 사용했는데 여기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중점을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닉슨 관련법이 이제 네. 무역 확장법이고 네. 지금 트럼프는 비상경제 대권법 이게 두 가지인 건데 양쪽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져 있네요. 이거 잠깐 크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이거를 혼동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무역 확장법이 닉슨 대통령 TWI 적국가의 무역법에서 관세 인상 철 10% 5개월 정도 했던 거고요. 안보의 위협이 있을 때 품목 분석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관세는 다 품목으로 한다는데요. 그거는 이거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떠한 국가와도 철 협상을 안 했어요. 50% 하겠다. 철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 일본이 뭐 수천억 달러를 내든 유럽연합이 뭐 1,000조를 넘게 내든 철을 관세 협상에서 안 가져온 궁극적인 이유가 닉슨 때 안보 위협으로 철을 부과했거든요. 근데 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배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야기 편하겠어요. 그래서 철 알루미늄은 2018년도에도 무역 확장법을 통해서 트럼프가 부과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에너지 투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농산물 개방 등은 트럼프가 뭘로 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IEPA 비상경제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나오는 궁금점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하나로 통일해서 했어야지 왜 이 철과 관련된 거는 무역법 232조를 지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IEPA 비상권한으로 했냐. 꼴리는 게 없으면 저걸로 했어야지. 야, 이런 이야기죠. 물었네. 이런 이야기죠. 야, 트럼프가 답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답변에서 궁색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보시면 여기 그 무역 확장법이 주였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와 협상하고 있는 관세는 비상경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에 한국도 어렵게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관세 협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15%.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왜 상호 관세인가요? 명칭이 상호 관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10% 이하인 국가가 3국가고 15%를 받은 국가가 지금 한 6국가 정도 돼요. 6곳에서 네. 10곳. 나머지는 15% 초과하는 국가가 이제 수십 개인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10% 이하인 곳은 어떤 기준인가요? 무역 적자가 아니라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도 10%를 때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그 외에는 협상한 국가들은 다 15%예요. 아하. 왜 그러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재판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무역 적자에 대한 통상법 122조가 따로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150일 이내에 최대 15%를 부과할 수 있다. 언제?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나 무역 적자가 초래될 때 쓸 수 있는 법안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 통상법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저거 있는데 저걸 안 쓰고
왜 다른 걸로 쓰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상권한으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15%로 맞춰준 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또 다른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지금 협상한 데는 다 15% 내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야, 결국에 네. 트럼프가 꼼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꼼수네, 결국에. 야, 그럼 이게 판결이 언제 나올까 궁금하네요.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네. 금방 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심지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언제가 나오든 나오면은 트럼프한테는 치명적이겠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든 간에 꾸역꾸역 협상을 해가지고 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마무리 비상대권이고 어쩌고 해서 합의가 됐으면 시간을 좀 오래 끌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자, 시간이 좀 끌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재판부 내용 중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약에 이게 트럼프 쪽이 이제 패소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러면 관세 협상이 진행된 나라는 어떻게 되나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제 관세 환급 소송이 이뤄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라고 답변하고 끝나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관세 환급 소송까지 이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협상 불이행할 명분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재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미국 내 신뢰를 잃어버리는 점이 가장 크겠죠. 사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왜 15% 20% 하고 몇천억 달러를 주는데 못 올리냐. 트럼프가 올리면 그 2배로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잘 됐다 잘 끝났다라고 하고 끝날까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미국에서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보는 점이겠죠. 트럼프가 깡패는 깡패네. 네. 참, 깡패는 깡패다. 근데 트럼프 정부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오래 갈 수 있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판단하는 기준점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이후로 미국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소탐대실한 건 아닌가? 겨우 관세 몇 푼 얻자고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지배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힘들 텐데. 야, 지금의 뭐 무역 적자는 이건 게임도 안 될 텐데. 참 그러네요. 시작부터 쉽지 않은 길. 사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관세를 물고 나가는 가장 큰 배경은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라는 백인 중산층들이 계속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락을 중단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계속 망가지는 이유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금융소득이라든지 특정 분야의 뭐 IT 관련된 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분야는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 사양 산업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중산층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흥하고 있는 산업에서 세금을 얻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트럼프 같이 부자들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 지난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대부분의 이런 식품, 유통 이런 기업들이 인상된 관세를 물가에 적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소식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세로 뭐 돈 벌어서 한 사람들 600달러씩 주겠다. 이거 분위기를 의식하고 공화당에서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거지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600달러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물가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물가가 자꾸 오를 거예요. 이거 빠르게 오를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줄줄이. 올릴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자기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월마트가 만약에 올리는 순간 미국은 끝장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미국의 중산층들이 월마트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고 있고 하는데 그 관세가 거기 가격이 10% 20% 올라가 봐 재밌을 거야 아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트럼프 참 보니까 얘도 웃기는 애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예.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한 10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음성 파일 제공된 걸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 미국에는 음성 파일도 제공되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들리고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에서 일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큰 맥락에서의 본질은 최대한 살린 거라고요. 이해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안 그래도 영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음성 파일이 깨지면 골치 아팠겠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법원, 미국 판결 수직을 듣자니 이것도 재밌네요. 이게 다 장영진 TV에서 배워서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